네, 안녕하세요. 다래밭입니다. 오랜만에 왔어요. 맨날 포도밭, 요즘은 포도밭 출근합니다. 오전 6시 이제 포도밭 가서 6시부터 시작하면 점심 먹을 때 잠깐 들어오고, 어, 저녁에 8시까지, 보통 8시 다 돼서 어두워지면 이제 작업 마치고 집에 들어옵니다. 다래밭에 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풀도 많이 컸습니다, 또. 예. 꽃이 개화를 시작을 했어요. 예, 개화 시작한 지는 지금 한 3일, 이틀, 3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확실히 늦고요. 작년 5월 17일 첫 개화였는데 올해는 첫 개화가 20일부터였어요. 3일 정도 뒤로 밀렸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지금도 날씨가 쌀쌀합니다. 그래서 15도, 우리 수정기 때 보통 13도부터 32도까지인데 보통 평균 25도에서 23도 요때를 가장 이제 수정이 잘 되는 시기라고 하고, 그런데 지금 약간 저온이에요, 저온. 그리고 벌도 많이 안 보이고요. 요거는 지금 수세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건 터졌습니다. 밑에 터져가지고 지금 새로 가지 받아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벌써 다 올라왔어요. 올해 한 해만 키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가 밑둥이 터져가지고 저렇게 터져가지고 있는 것들은 가지 밑에서 하나 받아가지고 지금 터졌어요. 교체하려고, 아예 교체하려고 새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굵게 만들어가지고 하나 올려놓으면 바로 교체하고 올해 수영 다 잡고 내년부터 또 열매 달면 됩니다. 좀 그런 나무들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밑에 막 이렇게 튀어나온 애들. 와, 아유. 이제 꽃필 때, 개화기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개화기 때 늘 매년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개화기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거, 개화기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네, 개화기 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 방제도 안 하고요. 지금 꽃이 피고 있을 때는 벌들이 와야 되고, 또 이제 수정 착과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외부 환경 물리적인 충격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물을 밑에다 막 줘가지고 수분 스트레스를 준다든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을 왜 주지 말라고 하냐? 나무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일단 수정이 먼저예요. 수정기 때 과도하게 물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꽃이 집니다. 낙화예요. 여기 지금 요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화경이라고 하죠. 화경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에 수관이랑 채관이랑 다 들어있어요. 물관이랑 채관이랑 같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약해요. 연하고. 요 부분으로 요 끝에 물이 많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요 끝부분에 여기 꼭지 부분이 있어요. 예, 저 부분이 탈락해요. 이유는 뭐냐면 잘 지켜보니까 매년마다 지켜보면 예, 꽃을 밀어내요. 물간 부분으로 지금 밑에 물이 들어가면 낮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예, 팽압이 증가할 거예요. 계속 위로 올려 보내니까 예, 쭉쭉 밀어냅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이동하는 통로가 다 형성이 됐고 여기 지금 막 세포가 늘어났을 거예요. 물관이 확장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야간에 온도가 떨어집니다. 밤에. 그리고 증산 활동을 하지 않아요. 증산 활동을 하지 않죠. 낮 동안에는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막 밑에서 끌어올려 갖고 증산 활동하면서 이 뒷면에서 다 이제 밖으로 수증기로 배출을 해서 압력을 낮췄는데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날씨가 추워지고 이제 온도가 조금 떨어지고 쌀쌀합니다. 이때는 증산작용을 안 해요, 얘네가. 내부 압력만 높아집니다. 근데 이 내부 압력이 높아지는데 이런 부분은 다 튼튼합니다. 예, 근데 요 부분이 제일 약해요. 요 끝부분. 예, 끝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 물방울이 맺힐 정도로 막 밀어내요. 그래서 꽃받침이 떨어질 때,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요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안 떨어집니다, 절대. 근데 요런 상태. 저렇게 꽃받침이 뒤로 밀려나 있고 막 이제 세포벽이 분리돼서 저 꽃받침이 뒤로 밀려나면서 떨어질 때 예, 쟤네들이 물이 많이 들어가면 비가 오거나 또는 막 물을 내가 많이 때려가지고 또 막 밑에다 질소 주고 양분 주고 넣어주고 하면 저 상태인 꽃이 저 상태에서 밀려서 떨어져요. 흔히 이제 꽃이 진다고도 하고 뭐 화진이라고도 하고 뭐 낙화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르는데 결론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착과가 될 쯤, 그러니까 꽃받침이 뒤로 밀려서 떨어지고 나서 이제 착과가 되려고 해요. 요게 지금 떨어지고 나서 착과가 되면, 착과됐을 때에도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 뒷부분에 오는 게 이제 물음병이나 꼭지 물음병이라고 그래서 과습인 경우에 이 뒷부분에 지금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 이 부분으로 병균이 침투하면 곰팡이 병균, 잿빛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은 물음병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칼슘을 우리가 주지 않았거나 또는 이제 토양 내에 있는 칼슘이 부족하다 이러면은 또 물음병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똑똑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요 꼬다리만 남아 있고 열매는 어디 가고 없고 막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두 가지 의심해야 돼요. 하나는 미수정, 하나는 수분 스트레스나 꼭지물음. 꼭지물음은 이제 당연히 수분 스트레스 오면은 꼭지물음이 오고, 꼭지물음이 잘 오는 경우는 이제 칼슘 부족이 원인이라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겨울에 고토나 또는 시비하셔야 되고, 개화 전에 우리 미량요소 한번 이렇게 살짝 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미량요소 제가 저번에 5월 초에 한번 줬는데 그때 준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때 한번 이제 미량요소 들어가는 거는 개화 때 낙화라든지 이런 거 꽃지는 거, 미량요소 부족해 가지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줘야 된다. 이게 원인이 하나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보면 뭔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원인이 생겨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와, 제가 오늘도 이제 꽃 보러 오셔가지고 몇 분 오셔서 이제 보시고 가셨는데, 예, 제가 꽃부자예요, 꽃부자. 사실 혼자 보기 아까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막 꽃이 막 음지 쪽으로 갈수록 조금 저기 한데, 올려다 보면 사방이 다 꽃이고요. 와, 너무 번잡하네. 확실히 이제 연차가 묵으니까 아무리 막 잘라놨다 하더라도 예, 조금 번잡해요. 이거 조금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참. 예, 보이는 게 다 꽃이라 지금 사실 예찰하는 건 뭐냐면 응애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지금 이 시기에 응애가 왔는지 확인해야 돼요. 지금 이 시기에 응애가 왔다 그러면은 방제가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다행히도 올해는 응애도 좀 늦고 노린재도 보이지 않고 벌레들이 안 보여요, 지금 일단. 근데 벌도 조금 줄어든 것 같고, 네, 벌이 많이 안 보입니다. 오전 시간에 보통 수정이 이루어지는데 오전에 한번 와봐야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많이 폈어요. 우와, 꽃받침이 뒤로 밀리네요. 지금 꽃이 너무 들쭉날쭉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계속해서 저온이 발생했기 때문에 분화를 할 때 온도 차이에서 요런 일이 벌어집니다. 일찍 나온 눈은 조금 더 빨리, 늦게 나온 눈들은 이제 뒤늦게 꽃이 피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고요. 착과됐을 때는 일률적으로 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에 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대기했다가 꽃이 완전히 지는 만개 후 3일차, 4일차 이때쯤 되면 이제 다 뒤로 밀리면서 이게 떨어지고 열매가 달렸을 때 그때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당연히 이제 관수량 잡아줘야죠. 지금 물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열매가 커져야 돼요. 그래서 꽃받침이 완전히 뒤로 밀려서 다 떨어지고 열매가 착과가 완전히 끝난 걸 확인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물량을 늘려 잡습니다. 저는 보통 지금 물량 기준으로 하면 300평 기준으로 보통 20톤에서 많이 집어넣을 때는 40톤까지 집어넣어요. 요 시기에는 물을 많이 집어넣어도 뿌리가 썩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면
뭐 온도가 30도 이상 막 올라가고 지온이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량을 늘려서 잡고 1차 비대기 때 이제 6월 5일, 6월 3일에서 6월 4일 요때쯤 되면 이제 비대기가 완전히 시작을 하고, 비대기 때 1차 비대기 때 약 20일에서 25일간 열매가 부풀어요. 그래서 그때 열매가 부푸는 건 포도도 똑같습니다. 1차 비대기 때는 세포의 개수가 늘어나고, 세포의 개수가 늘어나면 2차 비대기 때 이제 체적이 불어요, 조금. 근데 대부분 다 크는 거는 1차 비대기에 다 크기 때문에 비대기 때 물량을 늘려잡고 추비가 들어간다는 거. 보통 예전에 추비는 지금 계속해서 사실 다래밭에는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일반 비료를 시비를 하는데, 아이고 이건 뭐 이렇게 많이 달렸나. 일반 비료를 시비를 하는데 보통 이제 처음에 질소가 많은 것들을 줍니다. 예, 이게 열매가 부풀 때에는 질소가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그 다음에 칼륨도 부족합니다. 비대에는 칼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질소와 칼륨, 그래서 편하게 얘기하면 NK입니다. NK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포도밭에 쓰는 게 더 좋아요. 써보면은 가끔 이제 포도밭에 쓰고 남는 거 한 번씩 줘보는데, 성목은 포도밭에 쓰고 남은 걸 줍니다. 그래서 성목이 오히려 열매가 더 훨씬 좋아요, 유목보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비용을 들여서라도 좋은 거를 줘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열매를 더 이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뭘 좋은 걸 주길래 좋은 걸 준다고 하느냐. 예, 수용성입니다. 보통 우리가 화학비료나 화학거름, 이제 일반 제품, 싼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예, 대부분 아모니아태 또는 염소 계열의 비료들이에요. 예, 결합식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수용성, 물에 완전히 녹여서 쓰는 것들을 쓰게 되면 예, 가스 피해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녹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즉시 올라오고, 그리고 토양에 잔존물이나 남는 게 없어요.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조금 좋은 제품들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와, 예, 한번 낮에 와서 한번 봐야 되는데, 예, 낮에는 여기로 올 수가 없어서 예, 어두워져서 깜깜할 때 들어와서 보게 됩니다. 어휴. 이 노린자가 와가지고 갈가는 것 같기. 아이고, 벌들도 와 있네. 이 다래밭에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벌들이 많이 집을 짓습니다. 벌들도 와서 집을 짓고, 새들도 와서 집을 짓고. 예, 지금 새가 벌써 와가지고 집을 지어놨더라고요. 밭주인이 얼마나 안 왔으면. 벌써 새가 와가지고 한쪽에다 집을 지어놨더라고요. 예, 풀은 이제 바닥에 풀은 요 착과가 끝나는 시점에서 풀을 눕힙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풀을 깎거나 하지 않아요. 개화기 때는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풀을 깎아도 문제가, 밑에 있는 애들이 다 위로 올라오고요. 그리고 막 밑에서 또 각종 병균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로 비산합니다. 그래서 별로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벌들도 마찬가지예요. 벌들도 환경이 바뀌면은 못 찾아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밭에 잘 들여다보지도 않고, 수성기 때에는 예, 요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요게 끝나고 나서 이제 착과되는 시점에 들어와서 풀도 깎고, 풀 깎으면서 바로 방제하고 추비 들어가고, 그다음에 영양제, 이제부터는 고온기가 시작이 된대. 그러면 칼슘, 그다음에 마그네슘, 그다음에 붕소,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방제는 이제 무조건 방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부터 방제는 곰팡이 병균류를 잡아야 돼요. 초기 방제는 잿빛 곰팡이가 무섭고, 그 다음에 중후기 방제는 거름입니다.
모든 균류 방제는 그을음 전문이병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그을음병이 뒤늦게 옵니다. 그을음 전문이병은 아마 지금 벌써 와 있어요. 예, 나무 줄기나 이런데 이렇게 연한 줄기에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개체수를 줄여놓고 방제를 해야 장마기 때 번지지 않고요. 또 그을음 전문이병은 가슴날개 매미충의 선녀벌레죠. 선녀벌레 이제 성충, 유충 단계에서 성충 단계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분비물이 깔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을음이 발병하고 그때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눈으로 안 보여요. 언제 막 눈으로 보이냐면 온도가 내려가는 시점에 8월 20일, 8월 15일 요때쯤부터 이제 막 그을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원인균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병 발생이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부 지금은 준비하는 단계 스탠바이 하고 6월 3일 요 정도 이제 착과되는 거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다 쏟아붓습니다. 한 달 동안 관수량 철저하게 조절해야 되고요. 3일에서 4일 최소 일주일에 2회 정도는 관수를 해야 되고요. 바닥에 풀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초 나가는 거 물론 전정을 했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 전정을 안 했다 그러면 조금씩 전정하는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에다가 최대한 몰아줘야 되고요. 비대기 때 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근데 요거는 재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미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 또 깜깜해집니다. 뭐 잠깐 아침에 눈 뜨고 잠깐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녁이에요. 해가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꽃은 지금 올해 저온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정 2년차, 3년차 미만 어린 나무에서는 수정률이 조금 떨어질 거예요. 예. 저온을 못 견디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성목 같은 경우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예, 성목은 그냥 지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리고 품종에 따라서는 이가화도 있지만 잡가화도 있다. 그래서 이제 수정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저온이 계속되는 시절이면은 요 끝부분에 수술 부분에서 꽃가루가 나와야 되는데 꽃가루를 물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험으로 안전하게 이제 가기 위해서 수분수도 심어주면 좋다. 수분수 거리는 뭐 20m 이내, 8m 이내, 6m 이내 막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 근데 일단은 매개충이 있어야 돼요. 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벌들 숫자가 많이 줄어가지고 걱정입니다. 큰일이고. 그래서 요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인공수정이라든지 우리 키위에서 하시듯이 키위에서 하시는 인공수정 방법이나 또는 배에서 하는 인공수정 방법이나 뭐 어쨌든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개인적으로 이제 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그런 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달의 꽃이었고요. 기타 달의 꽃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남겨주세요. 꽃 관련해서 예전에 그림도 그려놓고 해서 올려놓은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개화기 이 시절에 가장 좋은 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끝나고 나는 시점 그때부터 이제 방제, 그 다음에 바닥에 제초, 풀 깎기, 그리고 관수,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그래서 6월 25일 또는 6월 30일 그래서 1차 비대기가 끝나는 6월 달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7월 이제 포도에서는 이제 경획기 또는 이제 변색기라고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달에는 2차 성징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대충 감을 하냐면 날짜 계산으로 합니다. 그래서 2차 비대가 되는 그 시점에서는 이제 추비 또 질산칼륨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우니까 고온기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 옆면에다가 마그네슘 정도 살포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깜깜해져서 이제 저는 내려가야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남겨주세요.